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각각 2km씩 분할된 비무장지대 DMZ가 정해졌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고요와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는 DMZ. 적막한 철책 속 DMZ를 기록한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분단의 역사를 증명하는 아카이브가 됩니다. 분단의 아픔이 깃든 현장 DMZ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기록하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세상을 담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25 전쟁으로 총성이 멈춘 지 어느덧 80여 년이 세월이 되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청춘을 바쳐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DMZ를 통해 단절된 과거와 연결된 미래를 잇고 찰나의 프레임 속에 평화의 가치를 새기는 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텐데요. 70년 넘는 세월 동안 시간이 멈춘 곳, 적막한 철책 안에 우리가 가볼 수 없었던 풍경,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렇게 DMZ에 열을 쏟고 정성을 쏟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요. DMZ는 그 분단의 상처가 가장 깊게 파인 곳이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품어온 한이 응축된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 이 시대의 가장 아픈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그 철책 속에 갇힌 우리 민족의 정서와 아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싶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과 그 안에서 흐르는 미묘한 기류들을 포착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분단의 현실이 인간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프레임에 담고 싶었거든요. 70년 넘게 총구를 맞대고 살아온 남과 북의 청년들, 그 긴장의 중심에 선 군인들에게 주목을 했는데요. 대립의 현장이 인간의 본성과 유전자에 대한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사진이라는 정밀한 기록을 통해 그 인류학적 변화의 과정을 추적해보고 싶었고요. 오랜 시간 대립과 경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남과 북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거리감을 프레임에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휴전 중인 분단 국가라는 엄중한 현실을 대중이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기록의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의 감도는 최전방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묘하게 흐르는 평화의 순간들을 포착하는 데 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장비와 날쌘 철책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는 말이죠. 혹은 경계 근무 중인 군인의 정적인 옆모습을 통해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역설적인 평화의 이미지를 컨셉트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빛과 그들의 손에 쥔 장비, 땅을 가로지르는 철책에 집중을 했고요. 무생물인 장비와 철책조차도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분단의 한을
머금은 존재로 의노하여 표현하는 것이 저희 촬영의 주 방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DMZ가 단순히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평화의 땅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DMZ를 촬영하는데 준비가 상당히 또 많이 필요합니다. DMZ는 가고 싶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는 물론이고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의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심장부에 카메라를 들이대는 일인 만큼 촬영의 목적과 기획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오랜 시간 설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국가적 차원의 협조와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군부대의 배려로 용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내무반 생활을 함께 한 게 가장 주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가는 피사체의 삶 속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가야 하거든요. 24시간을 군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긴장과 고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자 감사한 일입니다. 군생활 경험이 만들어낸 소통의 힘이라고 할까요? 과거 제가 현역으로 복무했던 군대 경험이 현장에서 큰 자산으로 발휘됩니다. 카메라를 든 교수이기 이전에 군생활을 먼저 겪은 선배로서 다가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경계를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DMZ의 첫인상은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할 거예요. 긴장할 거예요. 철책 너머로 들어서는 순간 일상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거대한 정막이 압도합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이 응축된 공기라 할까요? 그 서늘한 기운을 마주하며 제가 이곳에서 한 점의 왜곡도 없이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사명감이 온몸에 전율케 했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단발성 촬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마주한 분단의 현실은 다 몇 번의 방문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산이 2번, 10번, 20번이 바뀌는 동안 저는 자석에 이끌리는 듯 다시 그 철책선을 찾았고요. 그것이 결국 제 사진의 인생에 거대한 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간 긴 시간 동안 DMZ를 기록하며 느낀 첫인상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는 것을요. 그 치열한 기록자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DMZ의 생생한 기록들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저의 DMZ 기록은 2000년 어느 날 남북 공동경비구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고 카메라를 들었을 때의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요, 북한 병사가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북한 땅, 모든 것들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긴장과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남북 병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북측 병사들의 눈에는 날선 경계심과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요. 우리 병사들의 눈에는 그 긴장감을 이겨내려는 단단한 의지와 고요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불꽃 같은 기류가 제 뷰파인더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막을 깨는 셔터 소리는 그날 JSA의 긴장을 뚫고 흐르는 유일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마주한 남북 병사들의 그 찰나의 눈빛이야말로 제가 왜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운명적으로 에피소드가 된 게 있습니다. 저에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모두 DMZ 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첫째는 도라전망대라고요. 철조망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아들은 JSA,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JSA 부대에 들어갔는데요. 6개월 차이로 우리 아들 둘이가 같이 근무를 했는데 둘이는 정작 못 만나고요. 저만 큰아들 만나러 갔다, 작은아들 만나러 갔다, 이렇게 면회도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다니기도 했는데, 전방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한다라는 건 아주 뜻이 깊습니다. 그런 어떤 조국의 분단을 느낄 수 있고, 또 DMZ, 또 북한 군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신념과 인생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국방부에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두 아들을 멋진 곳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가이자 아버지로서 목격한 분단의 실상,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아들들을 렌즈 너머로 마주했을 때의 그 뭉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제 자식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니 DMZ는 더 이상 타인의 기록지가 아닌 제 가족의 절실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DMZ 하면 말입니다. 긴장감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평온함 같은 게 없을까? 공존합니다. 처음 DMZ에 발을 딱 들이게 되면요, 자연의 환경보다는 피부의 끝을 스치는 군사적 긴장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원이나 숲을 볼 때와는 공기의 질감부터가 다릅니다. 누구라도 그 현장에 서게 된다면 철책과 초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총구들의 만나는 팽팽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지죠. 저 역시 기록자로서 그 서늘한 긴장 상태를 포착하는데 먼저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감 속에 몸이 적응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시작할 쯤에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주 멋집니다. 70여 년 동안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된 태고의 숲과 그 위에 자유롭게 오가는 생명들을 보며 이 살벌한 대치 국면 속에서도 생명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마저 느낍니다. 저의 촬영의 어떤 포커스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이 아니라 긴장 뒤에 숨겨진 자연을 발견해 나가는 순차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군사적 대치라는 차가운 현실 뒤에 자연의 평온함이 배경으로 깔릴 때 비로소 DMZ가 가진 이중적이고도 입체적인 진실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DMZ 분위기와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는 단단한 바탕 위에 세워진 군인들이 겪는 극한의 훈련과 그 과정에서 맺히는 땀방울, 거칠게 몰아서는 숨소리를 가공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진실을 잇는 순간 그 사진은 기록으로서의 생명력을 잃기 때문인 것이죠. 훈련 중에 보여주는 용사들의 일그러진 표정과 단단해진 근육은 그들의 소년에서 남자로,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전사로 성장해가는
성찰의 기록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들의 외면이 아닌 땀방울 너머에 숨겨진 뜨거운 생명력과 내면의 변화를 렌즈에 담고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DMZ를 기록해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단 70여 년의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현실이기에 저의 프레임 역시 완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그 현장을 뒤쫓겠습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촬영 현장에서 만족을 사실 잘 못 느낍니다. 현장을 떠날 때마다 늘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분단의 그 깊고 복잡한 층위를 한 장의 사진으로 혹은 한 권의 사진집으로 다 담아내기엔 역사의 무게가 너무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DMZ 이런 작업을 라이프워크라고 하죠. 평생의 과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DMZ 촬영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제 아들 2명도 같이 거기서 숨 쉬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라이프워크의 어떤 스타트 라인이 잘 엮어졌다. 분단의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궤적을 사진가의 시선으로 촘촘히 엮어내는 작업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고귀한 과업입니다. 20년 넘게 렌즈를 통해 남과 북의 병사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해 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병사들의 얼굴 형태와 체격 조건이 우리 장병들과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환경이 인간의 생물학적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재된 DNA 균형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진 속 그들이 왜소한 체격과 날선 얼굴은 우리에게 시급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DNA 붕괴를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실천이 시급합니다. 북한의 우유와 생필품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의 자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대중의 시선이 단순히 DMZ의 풍경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들의 생존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훗날 통일시대에 건강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DMZ는 다른 부대와는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좀 긴장스럽기도 하고요. 또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멋지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저의 가장 큰 촬영 노하우는 누구나 찍는 평범한 낮 시간대가 아니라 빛이 가장 취약하고 미묘하게 변화한 시간대를 노리는 거죠. 이른 새벽에 짙은 안개 속이나 해가 지고 난 뒤에 푸르스름한 방명의 시간, 그리고 칠흑 같은 야간의 긴장감을 포착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취약한 시간대야말로 DMZ가 가장 특유의 서늘한 기운과 숨막히는 정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유지하면서 특정 부분에만 빛을 집중시키는 기법을 통해 현장의 무게감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사물의 본질을 깨뜨는 로키 스타일 말이죠. 밝은 대낮의 풍경은 자칫 DMZ를 평범한 관광지처럼 보이게 할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억제하고 그림자를 깊게 들임으로써 철책의 차가운 질감과 군인들의 날선 눈빛의 프레임을 뚫고 나올 듯한 입체감을 부여한 거죠. 기법보다 중요한 노하우는 결국 기다림에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용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최적의 빛과
상황이 올 때까지 며칠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취약한 시간대에 마주하는 찰나의 빛은 오직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기다린 자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 끈질긴 기다림 끝에 얻어낸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강렬한 주제의 무게감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제 통일이 되면 DMZ의 어떤 모습을 보여지고 그게 역사에 남고 싶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고 공론화되는 얘기거든요. 통일이 되면 DMZ를 가로막던 철책은 거치고 삼엄했던 초소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잖아요. 공간은 변하고 흔적은 희미해지겠지만 제가 20년 넘게 셔터를 누르며 담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심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기록들이 훗날 통일 세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평화를 갈망했는지,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청춘의 헌신이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소중한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립과 긴장의 상징이었던 DMZ를 사진으로 남기는 이유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프레임 속에 담긴 날선 철책과 군인들의 눈빛은 역설적으로 평화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져갈 이 공간의 기록들이 미래에는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을 하나로 묶는 희망의 유산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은 어느덧 우리 일상에서 무뎌진 감각이 되었습니다. 사진가의 가장 큰 시대적 책임은 대중이 이 비극적 현실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철책 너머에서 숨쉬고 있는 분단의 생생한 민낯을 프레임에 가두어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전승자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북한 병사의 외형적 변화를 보며 DNA 붕괴를 걱정했듯이 사진가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민족의 동질성이 훼손되어 가는 과정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경고해야만 합니다. 이는 통일 이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됩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현장의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DMZ의 긴장과 그 속에 피어난 생명을 대비시켜주는 이유는 결국 전쟁이 아닌 평화의 가치를 대중의 가슴에 심어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 사진가가 짊어질 숙명적인 책임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비하인드 더 셔터.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고요한 침묵과 평화가 공존하는 DMZ 다큐멘터리 사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은 망각에 저항하는 가장 정직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려지고 사라지지만 진실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은 세월이 흘러도 그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우리 곁에 생생하게 붙잡아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끊어진 허리인 DMZ를 기록하는 일은 단순히 풍경을 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평화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그 기억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찰나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0여 년간 구축해온 저만의 시각과 미학적 스타일을 투영하여 군인들의 땀방울 하나에서도 그들의 고뇌와 성장이 예술적으로 승화되도록 담아내고 싶었고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허락만 된다면 언제든 다시 철책 앞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민족의 한을 담아내지 못하는 갈증이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동안 많이 협조해 준 군 관계자와 용사들 잘 살고 계시죠?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